안녕하세요. 법학박사 김철주입니다. 오늘은 형사, 민사, 항소 이유수, 상고 이유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맨날 바빠서 걸어다니면서 촬영을 하니까 좀 앉아서 해달라고 해서 간단히만 정리해봤습니다. 원래 1심, 2심은 사실심이라 가지고 사실관계를 잘 다투어야 되고, 법리도 마찬가지고요. 3실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리를 잘 다투어야 되는데,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민사나 형사나 결이 다 달라요. 제가 간단히만 그렇지만 핵심을 좀 짚어드릴게요. 저는 일단은 논문을 많이 쓰고 책도 많이 썼기 때문에 논문 수준으로 법률 서적도 옛날부터 잘 써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소, 상고, 이유수 이런 거 있는데, 형사법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석사는 민사법으로 받았습니다. 2012년 제17회 법무사시험 차석 합격했고요. 억울한 판결을 어떻게 뒤집을 수 있을까? 항소, 이유수, 상고, 이유수로 결론이 다른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재판은 억울함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국 성분은 서면에서 나는데요. 특히 항소 이유수, 상고 이유수는 단순한 주장서가 아니라 하급시 판단의 오류를 구조적으로 분해하고 법리, 절차, 증거의 결정적 균형을 정확히 짚어내는 성부문서예요. 항소 이유수, 상고 이유수에 대해서, 항소 이유수란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을 감정이 아니라 법리, 사실, 증거, 절차의 관점에서 재구성하여 2심 재판을 설득하는 문서고요. 1심의 사실인정 오류, 사실 오인, 증거 판단의 비약, 법리 오해, 구성요건, 책임, 손해, 인과관계 등 절차 위반, 이런 지점이 보이면 2심에서 결론이 낮아질 의지가 있습니다. 상고 이유수란 죄송합니다. 상고 이유수는 최종 단계 불복 서면인데요.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법률심이므로 핵심은 법령 위반, 판례 위반, 심리 미진, 최종법칙 위배, 절차적 위배 등 법률적 오류를 정밀하게 특정하는 데 있고요. 즉 상고 이유수는 하급시의 결론이 아니라 하급심 논리의 분기 시점을 겨냥해야 하고요. 형사사건에서 항소, 상고에서 승리가 갈리는 대표 포인트는, 형사는 한 번의 판결이 삶 전체를 흔듭니다. 그래서 서면은 더 치밀해야 되고요. 공동정보, 방조, 공모 판단의 법리 오해, 고의, 기망, 인시 판단의 비약, 사기, 횡령, 배임 등에서 위법수지 증거, 위수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증거능력, 증명력 문제, 방어권 침해, 신문권, 변호권, 조력권 등 양형 부당, 현저한 불균형, 이 포인트들을 사실 나이로 쓰면 먹히지 않고요. 판례 프레임, 기록 근거, 논리 구조로 써야 재판부가 움직입니다. 민사사건, 항소, 상고에서 핵심이 되는 지점, 민사는 억울하다가 아니라 청구, 원인, 요건, 사실, 증명, 책임, 손해 및 인과관계가 전부입니다. 계약에서 특약, 해제, 해지, 동시행, 지체, 증명, 책임, 전환, 분배, 경험치, 최종법칙 위반, 손해산정의 오류, 소곡, 적극 손해, 지연 손해금, 과실상계, 신의치, 권리남용, 소멸시효, 부당이득, 판례와 정면 충돌되는 법리고생, 민사상고는 특히 어떤 법조항을 어떻게 오해했는지를 한 문장으로 하지 않고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성공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민사고, 형사고. 그리고 김철주 법학박사의 서면작성 범위는 키워드 확장. 저는 사건 성격에 맞춰 아래 문서를 쟁점 중심으로 설계합니다. 상고장, 상고 이유수, 항소장, 항소 이유수,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민사 상고 이유수, 형사 상고 이유수, 필요시 재심, 항고 등 구제 절차 서면. 서면은 길이가 아니라 결정적 문제가 판례 기록, 결합이 승부를 만드는데, 길이도 많이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전 능력을 막 신파적으로 쓰면 안 되고 법리적으로 정치하게. 수학보다 더 정치해요. 상고, 항소는 기한이 엄격합니다. 개별 사업의 진행 경로상 기록을 기준으로 쟁점부터 정리합니다. 저는 1심, 2심 아무리 많은 서류 줘도 50분 이상 봅니다. 산더미처럼 있어도 다 서류잖아요. 그리고 저는 AI가 발전하기 전부터 책 쓰는 거나 논문 쓰는 거, 책도 하루에 한 권 평생을 그렇게 했어요. 50대 중반까지. 그래서 글을 금방 쓰고 깊이 있게 잘 판독을 해요. AI 사람들이 너무 AI를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법무사, 변호사 한 10년 안에 있는 사람 수준으로 하면 AI가 그 정도까지는 못 가도 한 5년 정도 가는데, 그래서 뭐든지 요즘 초보나 기초적인 거는 차라리 변호사 사무실에도 AI를 쓰지 변호사를 안 쓴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도 일리는 있는데, 오히려 최상의 수준에서는 저같이 법리를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AI가 쓰는 게 맞는지 틀렸는지 판단하고, 얘가 잘못하면 지적해주고 이렇게 하고, 단순 작업하는데 활용하고 이런 건 좋지만, 전체적으로는 법리 파악하고 오류를 하는 거는 사람을 아직 못 따라옵니다. 그리고 정치하게 잘 쓰는 게 중요해요. 이게 똑같은 사람한테 또 맡기면 또 패스할 수 있어요. 생각의 사고가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논리적
거의 논문 수준 이상으로 해요. 그리고 민사 형사 전 분야 그리고 억울함을 정의로 바꾸는 결국 한 장의 서면입니다. 항소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법정 기한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민사고 형사고 좀 달라요. 형사는 내가 판사님 앞에서 판결 선고를 받잖아요. 판결문을 따로 보내주질 않아요. 자기가 선고받고 만약에 집행이 구속이 안 됐으면 나와가지고 거기다가 판결문 신청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나한테 안 와요. 그리고 그 선고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내에 상고장을 내야 돼요. 원심법원에 내가 2심 만약 서울고등법원에 판결 받았다 선고를 형사를 그러면 거기다가 내야 돼요. 원심에다가 그리고 1심에서 2심도 마저 형사는 일주일이에요. 그러면 요게 대법원으로 가요. 일주일 내에. 그러면 대법원에서 그 사건 번호 부여해갖고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보내. 그래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보낼 테니까 너 억울한 거 있으면 상고 이유서를 내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 받으면 20일 내에 내야 돼요. 그거 조심히 하셔야 되고 민사는 좀 달라요. 민사는 내가 재판에 참석 안 해도 선고가 내리지걸랑이요. 그러면 판결문으로 보내요. 그럼 판결문 송달을 받고 2주 내에 14일 내에 상고장을 낼 수 있어요. 그것도 원심법원에 2심이 만약 서울고등법원에 내면 대법원으로 보내요. 그러면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받고 이거는 형사하고 똑같아. 20일 내에 내야 돼. 하루라도 지나버리면 안 해줘요. 그 변호사님들이 그 사고사리도 많아요. 그걸 20일 내에 안 내가지고 깜빡하고 그 밑에 직원이 그랬겠죠. 큰일 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고요. 고객하고 저하고 항상 이렇게 맨날 사건을 사진 찍어서 보내라 그래요. 그 사건 기록을. 그러면 그날 해가지고 정확히 딱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이래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줍니다.